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북한을 칭하듯 자주 꺼내던 멸칭 중에는 불량식품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이성적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왜 어른들은 불량이 아닌 식품도 싸잡아서 저 단어로 부를까? 그 아실에 먹는 이야기는 알고 보면 사실을 확인하고 이성을 부여잡아 흑색 선전에 휘둘리지 않는 저널리즘에 대응하는 연습 시간입니다. 25년 2월 마지막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식약 사회학 먹는 이야기. 겨울을 보내는 먹는 이야기 시간, 정재훈 역사가 돌아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진 빠지셨다. 요즘에 제가 네. 전보다는 좀 덜 챙겨 먹어가지고 이게 저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단어를 처음 본 게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보내주신 관련된 거 보고. 기사나 매체들을 웬만하면 접하지 않는 게 몸에 좀 뱄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헬스 코너를 안 보시는 거예요. 예,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음식 얘기 나오는 걸 아예 안 읽는 편. 거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건강에 약사님, 좋죠. 네, 약사님 코너는 챙겨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제 코너만 이렇게. 봐주세요.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알고리즘에 갇혀서 하는데 네. 우리의 알고리즘 중에는 분명히 먹는 이야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켜보시면 이런 연예인 얘기 봤다가 이런 정치 얘기 봤다가 이런 남의 뒷담 봤다가 게임 봤다가 스포츠 봤다가 메이크업 보다가 혹은 뭐 여드름 짜는 거 보다가 가끔 정 볼 거 없으면 PG 영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다가 자기 먹는 얘기도 한 번씩 봐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작심삼일 한 번쯤 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대. 이러면서 어떤 음식물을 아예 안 먹어보기도 하고. 예. 갑자기 나한테 무슨 영양분이 필요하대 이러면서 안 사던 건강기능식품 보조제를 찾기도 하고. 그럴 때 만나는 단어입니다. 요즘. 초가공식품이라는 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익숙한 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초가공 식품 이거를 네. 뉴스 기사에서 아마 접하신 거는 몇 년 안 되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에 지금 뜨고 있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예전에 또 정정 역사가 한번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는 건강과 관련된 시장은 트렌드를 따른다. 그 해의 트렌드 단어 뭐랄까 팬톤 컬러 같달까요? 굳이 그 컬러가 인류한테 오래 중요하진 않은데 협회가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규약을 그죠.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예, 초가공식품이라는 단어도 한동안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지금 네. 거기다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결과 나왔고 이제 네. 트럼프 취임했잖아요. 네, 그죠. 네.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선거운동할 때 누구랑 손잡았는지 혹시 기억하시죠? 제가 정치인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케네디 주니어하고 저 손잡았잖아요.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하고 손잡아가지고 근데 또 이제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한테 어떤 그런 그 건강하고 관련된 그런 쪽의 직책을 맡겨가지고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됐죠. 지금 사실 경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물론 쪽에서는. 먹는 얘기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저 자유당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네. 자유당을 공화당과 그 구분 지어주는 제일 쉬운 미국인들에게 가장 쉬운 신호는 백신 부정론자들입니다. 자유당은 저 이번에 기본적으로 맞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매를 버는 이야기 많이 하죠. 특히 백신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 이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게 됐다. 그분이 어떤 성향 가진 분이냐면 이제 가공식품, 고도로 가공된 식품의 섭취 증가가 미국인의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아마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그래놓고 이분이 그 선거운동할 때 트럼프랑 같이 비행기 타면서 맞아요. 맥도날드 먹었었잖아요. 네. 한번. 비행기 네. 주로 버거를 먹었어요. 네. 맥도날드는 건강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과연 일치하는가 하는 것도 약간 의문이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오늘 주로 다루려는 얘기는
초가공 식품을 피하면 그걸로 과연 얼마나 건강할 수 있는가 네. 하는 문제죠. 정말 먹으면 안 되는가? 네. 네. 실로 본질적인 이야기부터 그러니까요. 하고 시작합니다. 네. 아, 네. 그래 뭐 줄이는 거 좋고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좋을 수 있어. 그렇죠. 얼마나 더 살려고. 제가 최근에 아주 이성적이다. 네, 이런 통념의 신비함을 되게 몸으로 체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제가 최근에 수술을 하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양성 종양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랬죠.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별일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루를 입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항암 치료를 하시는 하루 입원하시는 환자분들과 병실을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이제 20대고 그분들은 이제 중장년층이시니까 저한테 무슨 일 입원을 했어요 하면서 스몰 토크를 시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종양이 생겼어요라고 하니까 그거 다 라면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리를 지나갔지만 네. 그러면서 자기도 햄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네. 정재훈 약사를 만날 때마다 네. 밝혀내는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머리가 믿는 것과 우리 몸은 아무 상관도 없이 움직입니다. 네. 우리는 조금만 가공한 식품 광고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싫다는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유능한 청소세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 노동 친화적 인자항 성소 퍼펙트25 전화영어,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술안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3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Big Green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바보상의 광고. 네, 새롭게 리뉴얼해서 돌아왔습니다. 명절 선물로 큰 호응을 얻었었죠. 죽방 멸치가요. 네. 이거 요리에 쓰는 걸로 많이 사셨는데 이제는 안주로도 즐길 수 있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심각한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재훈 약사 죽방멸치는 초가공 식품인가요? 아니죠. 원물인가요?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이라는 구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일단 이제 그게 초가공 식품이라는 말 자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아직 20년 안 됐거든요. 2009년에 처음 제안이 된 건데. 잠시 후에 그 학술적인 정의를 정리하겠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에는 그룹 1 정도로 그룹 한 2 정도?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 네. 혹은 가공된 요리 재료. 네, 네네. 아주 조금 가공되었다. 네. 남해산 죽병말치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느 술자리에서나 호응을 받는 방건조 오징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징어는 난 그래도 조금 이제 너무 딱딱하다. 나는 교정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은 훨씬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꼴뚜기도 추천드립니다. 꼴뚜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교정인이거든요. 네. 저 안에 유지장치가 아직 붙어 있는데 방건조 오징어 괜찮았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2, 3년 정도 된 어린 명태인 노가리 그리고 황태가 되지 못했지만 황태보다 속살이 부드럽고 살이 많은 먹태 등등등이 있어요. 먹태가 아주 대학 와서 먹은 술안주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이 맛있는 걸 어른들만 지금 먹었다고.
주로 맛있는 건 어른들만 왜? 먹어요. 우리가 왜? 20대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거죠. 내가 술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이걸 반찬으로 주지 않았단 말이야? 라는 제가 생각을. 먹태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껍질을 벗겨버리겠다고 할 때 사람을 먹태 취급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먹어본 제일 맛있는 껍질은 먹태였거든요. 그만큼 늘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대중적인 선호가 높은 제품들을 엄선을 하여서 새롭게 선보입니다. 네. 맥주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곧 봄인데 안주를 냉장고에 엑세스몰에서 사서 한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교적 적게 가공된 바보상의 술안주를 팔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초가공식품이라는 개념이 개발된 지도 오래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 이제 2009년이니까 올해 2025년이죠. 네. 이제 뭐 한 16년 됐겠네요. 브라질 쪽에서 이거 제안합니다. 브라질이요? 네. 브라질은 이제 상파울루 대학교 연구진이 노바라고 식품 분류 체계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럼 어떤 변화냐? 이게 이제 재밌는 변화예요. 우리가 원래는 음식에 대한 걸 생각을 할 때 뭐 가지고 생각하시죠? 이 음식이 좋다 나쁘다, 이걸 내가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때 사실은 원래 고전적인 네. 기본 개념은 영양이죠, 영양.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네. 탄단지. 네. 아니면 건강원 가서 찬이 뜨겁니 하는 체질로 구분해 준다거나. 그거는 사실 더 오래된 개념이죠. 네. 당초에 뭔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만. 맞아요. 농약을 썼다 안 썼다 뭐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현대에 와서는 그런 영양 개념이 제일 크긴 했는데 주류고 그거 말고 이제 뭐 예전에는 뭐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성질에 맞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유기농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가공 정도를 가지고 따진 거야. 그러니까 가공 정도를 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하는 노바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그 브라질 쪽에서 제안을 했는데, 뭐 인정받은 분류법인가 봐요. 노바 분류라고 합니다. 네. 그냥 그분들이 제안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식품의 가공 정도를 가지고 한다. 똑같은 과일도 신선한 과일이면 그룹 1에 들어가고요. 통조림으로 만들면 그룹 3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룹 3이라는 거는 이제 가공된 식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과자를 말려가지고 설탕 좀 쳐서 과일을요. 과자처럼 이렇게 칩으로 만들었다. 그건 이제 초가공 식품? 근데 내가 오늘 사온 복숭아는 1복숭아고 편의점에서 사온 황독해는 3복숭아고 그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다가 등을 돌리면 젤리가 있잖아요. 언제나. 네. 내가 산 하리보 복숭아 젤리는 4복숭아인 거예요. 이 노바 분류법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사죠. 그래서 이 노바 분류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공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 가공한 뭐 1, 그다음에 요리에 사용하는 식재료 2, 가공된 식품 뭐 통조림이나 뭐 치즈나 이런 거 3, 얘들은 다 괜찮다. 그러면 사람이 왜 건강하지 않냐? 초가공 식품 살을 먹어서 그렇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치명적인 게 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 탄산음료, 포장 과자,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 뭐 이런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고. 죽는 거. 그거 다 먹지 마라. 이게 이제 국가마다 뭐 이걸 얼마나 먹느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뭐 브라질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을 이걸 먹거든요. 학교에서도 이걸 먹을 텐데. 네. 저도 사실 저는 저를 만들어낸 파라리 가공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인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면 분유 이런 것도 사 아니에요? 그렇죠. 분유도 사실 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저는 사실 어제 점심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반찬이 소세지 삶아서 데친 거였고, 오늘도 지금 사실 라면 먹고 왔거든요. 라면에다 달걀 튀겨 넣어서 먹은 달걀은 그룹 1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라면은 무조건 그룹 4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왜 이게 문제되느냐? 이분들이 아무튼 제안을 했는데 2009년에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관련한 관련해서 이제 역학 조사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초가공 식품을 뭐 전체 먹는 음식에서 뭐 70%를 먹는다. 아니면 어떤 분은 50%를 먹는다. 뭐 어떤 분은 일주일에 뭐 5번 먹는다. 뭐 10번 먹는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빈도수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질환 위험이 뭐 이렇게 다 높아진다. 그래서 뭐 비만,
이형 당뇨병, 심장병, 장 질환, 우울증까지. 그렇네. 살을 먹어서 그렇다. 그렇죠. 초가공식품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피곤하다 그러면 너가 왜 피곤한지 알아? 내가 보기엔 너 피곤할 것 같아. 너 오늘도 라면 먹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너 지금 마시고 있는 것도 청량 뭐 탄산음료 마시고 있잖아. 약간 이렇게 그런 분위기 되는 거죠. 집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이 학술 기관이 연구 기관이 왜 이런 짓을 해놨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전 세계인이 어릴 때 동네 어른들 혹은 집안 어른들한테 어릴 때 늘 듣고 살던 얘기거든요. 이건 언어가 개발된 이후에 늘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하는데 아이들은 늘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먹어도 되는 것까지 같이 나쁜 놈 취급하지? 딱 그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어육 소세지하고 과자하고 똑같은 범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죠. 저도 과자만 많이 먹는 건 안 좋다는 걸 인정을 해요. 인정합니다. 과자를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건 좀 너무 살만 찐다. 인정하는데 어육 소시지를 같은 범죄? 어육 소시지도 찾아보면 단백질 함량이 또 다 달라요. 편의점에서 파는 것 중에는 단백질이 뭐 이렇게 2g, 3g밖에 안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잘 또 골라서 사면은 한 5, 6g, 뭐 달걀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 다른데 그냥 초가공식품이니까 다 안 좋다? 이게 좀 약간 의문이 되잖아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지금 사실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우리가 커피숍에서 마시는 잘 만든 라떼는 무조건 그냥 시럽을 쓸 겁니다. 좋은 설탕을 쓰겠죠. 네. 근데 내가 식단 관리를 하느라 먹는 보충제를 내가 오늘 들고 와서 우유에 넣었다. 그랬으면 우리는 아스파탐을 먹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뭔가 칼로리가 적은 달달한 무언가를 먹겠죠. 비슷하게 달고 겉에서 봤을 때는 라떼같이 생겼어요. 둘 다. 그리고 이들의 구분에 의하면 둘 다 초가공식품이에요. 그렇죠. 프로틴은 초가공식품이겠네요. 이게 과학적인지부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좀 과학적이라고 보기가 약간 어려운 컨셉이기는 해요. 좀 가공에도 수없이 많은 분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구분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제일 따지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초가공식품이냐? 두부 만들었어요. 두부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 라벨 표시된 걸 보니까 원재료가 콩하고 물하고 뭐 소금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응고제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한 세 번째 그룹 정도? 3번 정도 될 것 같은데 가공식품 정도 될 것 같은데 3번은 그냥 가공식품을 의미합니다. 이 노바 구분에서. 그렇죠. 근데 찾아보니까 무슨 막 유화제가 막 들어가고 무슨 뭐 소포제가 들어가고 막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같은 두부인데 네 눈에만 똑같지. 이거는 초가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공하고 초가공하고 무슨 뭐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 가공한 거 그렇게 나눠 놓으면 과연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그냥 옥수수를 먹을 때하고 그다음에 통조림에 들어있는 옥수수 이건 3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콘칩 만들어 놓은 거. 요건 이제 무조건 4예요. 그렇겠죠. 맛있겠다. 네. 제일 맛있는 건 사실 콘칩이 아닌가 싶습니다. 콘칩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 과연 그것 때문에 뭔가 이게 독이 되나? 하는 거는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냐면 사실 대부분의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 설문조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 에디터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초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얼마나 좋아하시냐고. 하지만 그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사실 이미 여쭤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초가공식품이 뭔지 잘 모르고 정의를 잘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제 뭐 먹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이게 논리학의 영역에서 저는 이걸 보게 되는 게 이게 호를 말하거나 선악을 말하기에 맞는 레인지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너는 맞아요. 인류를 좋아하니 같은 질문 아닐까 이거? 네. 특성을 한꺼번에 논하기엔 너무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거 아닐까? 공장이 이렇게나 발달한 인류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점심에 마제소바 먹었거든요. 네. 그 근처에 가서. 그 마제소바에 고기 다진 거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그냥 마제소바 사서 먹었는데 거기 있는 그 고기가 초가공 식품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걸 알 수 없죠. 네, 네. 거기서 직접 양념을 뭐 소금만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떼온 건지 뭐 어디서 체인이어가지고 그럼 제가 여기에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있는 거 그냥 같아요. 사 먹는 건 다 초강으로 보시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식이죠. 간편식은 다 초강으로 넣는 거고 그런 식인데 그래서 사실 이걸 설문조사로 하는 거는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볼 때 눈빛이 네. 초가공 나쁜 것 같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적게 먹는다고 답을 하실 거고. 네, 지금 진짜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초가공 식품 참 맛있죠 이러면서 저도 오늘 먹고 왔는데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면 당연히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답이. 네. 그래서 그런 게 애매한데 진짜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두 분을 제가 이제 두 분 잡아 가둬야죠. 그렇죠. 야구 배트를 준비하고. 네. 네. 뭐 야구 배트까지 필요할까요? 아무튼 병원에 잡아 가둬야 돼요.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가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병원에서 그냥 제공하는 네, 병원밥. 식단으로만 그렇게 연구를 한 분이 있어요, 미국에. 초가공 식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초가공 식품 먹었을 때하고 네. 쉽게 이제 뭐 복잡하게 볼 거 없이 두 분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20명을 가지고 했는데 왜냐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렇죠. 호텔 숙박 시키듯이 병원에 숙박하면서 음식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10명 해가지고 한쪽 10명한테는 초가공 식품이 한 80%가 이상을 차지하게 그렇게 식단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은 초가공 식품 쫙 빼버리고 아까 그런 그 1번에 해당하는 거 가공이 거의 안 된 이런 것들을 80% 이상 이렇게 식단을 주고 이거를 이제 2주 동안을 그렇게 먹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또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초가공 많이 준 쪽은 이제 반대로 이제 가공 덜 된 거. 실험국의 대조군을 바꿔서 바꿔가지고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돈 많이 드니까 새로운 모집 안 하고 크로스오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본 분이 있어요. 2019년에 이제 고게 연구 결과 나왔거든요. 뭐랍니까? 진짜로 병원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네. 병원밥은 아니었고. 네. 근데 그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실제 먹어야 되는 것보다 칼로리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통 하루에 2,500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5,000 칼로리를 줬어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네. 그다음에 이제 먹고 남기면 그것까지 저울에다가 다 재는 거예요. 이분들 모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나왔냐? 네. 초가공 식품 식단을 준 쪽이 가공 그러니까 덜 된 것보다 500칼로리를 평균 더 먹었습니다 매일. 맛있다는 얘기군요. 많이 먹고 싶다는 얘기군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제가 나서 뭐가 허탈하냐면 지금 건조가 얘기한 거 말고 다른 답이 없어요. 맛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맛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후속 연구가 또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여기에 왜 이러지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이 제시가 되는 게 하나는 이게 맛있어서 그렇다. 뭐 설탕, 뭐 소금, 뭐 지방, 조미료 많이 넣었으니까 맛있으니까 더 많이 먹을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초가공 식품이라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좀 높다. 그러니까 같은 100g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g 반만 먹으면 무슨 뭐 한 200, 300 이 정도 칼로리 나온다고 친다면 이거는 딱 먹으면은 뭐 100g당 예를 들어서 뭐 한 400, 500 칼로리 에너지 밀도가 상상 가능해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양을 먹어도 뭐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100g 먹었을 때 하고 콘칩 100g 먹었을 때 들어오는 칼로리 다르잖아요. 그게 우리가 저 체중 관리하는 사람들이 식단할 때 가공 덜 된 거 가지고 와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죠. 원물을 먹었는데 부피는 더 크고 배는 빨리 부르고 칼로리는 좀 더 낮고. 그렇죠. 집적도가 낮아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심만 할 뿐이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연구는 그동안에 없었는데 아까 이제 이 연구 진행한 분은 케빈 홀이라는 분이에요.
케빈 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에 일을 하는 분인데 주로 이분은 아까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 방식의 연구를 안 하고 사람들 다 잡아 가둬놓고 올드보이식으로 연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만두만 먹이는 식으로.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네. 실제로 네. 이제 그 어떤 과학자는 변인을 통제하고 싶어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 연구도 앞으로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질 거구나라는 느낌도 또 드는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잘라요? 트럼프가 또 네. 이분이 연구하는데도 국립보건원인데 먼저 그런데 관련된 네. 그런 국가 지원부터 막 지금 다 이제 그 나라도 예산 끊습니까? 네. 이제 네가 갇혀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제대로 된 연구를 앞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세상이 어떻게 가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다행히 이분이 그런 연구를 지금 많이 해놨었어요. 근데 일단은 2019년에는 딱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초가공 식품이 딴 게 아니라 더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먹고 나서 똑같이 배부르다고 평가를 하고 똑같이 뭐 맛도 그냥 비슷하다. 배도 적당히 부른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모르게 500칼로리를 더 먹는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원래보다 체중이 증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뭐 한 달 했을 때 2주를 했을 때 초가공으로 먹으면은 한 1kg이 더 늘어나고요. 반대로 가공을 쫙 줄이면은 한 1kg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초가공 식품이 맛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칼로리 때문에 그런 거냐? 요거를 이제 연구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뭘 맞췄냐면 초가공하고 가공 식품을 마찬가지로 주는데 네. 뭘 맞췄냐면 칼로리를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맞췄습니다. 그건 통제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잖아요. 견과류 같은 거는 그냥 먹는 견과류는 초가공 식품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살쪄요. 그렇잖아요. 이제 크기에 비해 칼로리가 높아요. 그렇죠. 예. 뭐 버터? 가공 식품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원재료니까 이 정도 되겠죠? 네. 하지만 살쪄요. 죽고 싶으면 퍼먹으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맞춰서 줬더니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정식 출판은 안 됐는데 네. 요거를 맞춰주니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칼로리 섭취량이.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건조 에디터의 추측이 맛있어서 그럴 거다. 맛을 좀 줄여봤어요. 초가공 식품에서. 맛없는 소시지를 만들었어요. 네, 약간 그런 식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칼로리 섭취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맛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맛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맛도 있고 에너지 밀도도 높으니까 많이 먹을 텐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맛보다는 이게 가공이 되면 될수록 단위 무게당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있게 되기가 쉽거든요. 쌀도 그렇잖아요. 그쵸. 현미가 칼로리가 백미보다 낮죠. 칼로리가 더 낮죠. 뭐 그리고 현미가 까끌까끌해가지고 많이 먹기 참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거죠. 집에서 이제 소세지 같은 거 먹고 있으면 엄마 오셔가지고 너 이게 얼마나 나쁜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먹을 건데요. 그렇죠. 바로 그. 약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까지 지금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초가공 식품에 대한 거를 그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나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똑같이 먹었을 때 칼로리가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거야. 맞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는데 뭐가 하나가 없냐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주제든지 간에 제가 생각해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뭐 음식 얘기할 때나 연예인 얘기할 때나 과학 얘기할 때나 정치 얘기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중간이 없어요. 기승전결이 확실해야 좋아한다. 네. 네. 뭐가 스토리가 딱 되려면 진짜 미워야 되고 그러니까 식품에서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게 예전에 뭐 기억나시죠? 한때 지방이 적 아니었어요. 지방. 지방을 안 먹으면 건강한 거야. 트랜스 지방. 네. 그랬다가 나중에 따져야 되고. 네. 맞아요. 지방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지방은 괜찮아. 트랜스 지방이 안 좋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와 재미의 관계.
결국은 트렌드를 따르고 여론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이 언론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사람한테 건강한 건 따로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무슨 트렌드를 따르고 여론을 따라. 근데 정치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어떤 부분이 억눌려 있으면 그게 확 터져 나오듯이 어떤 부분을 너무 신뢰했으면 그걸 갑자기 불신하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언젠가는 바뀌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만 해도 무슨 음식에 설탕 들어가 있다는 게 칭찬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태어나던 시절에 사이다 병에는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순설탕. 정재훈 약사 기억하시죠?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캐나다에 계셨나 그때? 아니. 한글로 순설탕 이렇게 적혀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또 그 뒤에는 무가당. 예, 그렇게 바뀌어요. 제로. 네. 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방이 은근히 구하기 힘든 영양이었기 때문에 그걸 권하던 시제를 벗어나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보릿고개를 벗어난 다음부터 지방을 멀리하는 트렌드가 새로 생깁니다. 파동을 가지죠. 우리 건강과 좀 무관할 수도 있어 보여요. 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잠시 후에. XSFM입니다.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정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에 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래지지. 애들은 어쩜 그리 구석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표도 안 나는 중.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바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오징어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재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미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 사실을 오랫동안 들으셨다면 주변에 있는 그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됩니다. 너네 몇 년 내로 친위 쿠데타 일어날 수 있다. 저 자식 삼선 개헌하려 그런다. 영화 11월을 봤느냐. 예. 주변에 무속인 없느냐. 적극적, 우리가 겪어봐서 안다고 말해주셔야 돼요. 근데 주변에 이제 우리 회사 바이어 이런 미국 바보 많잖아요? 한테 알려주고 싶다. 힘들죠. 네. 전화영어를 준비하세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유학생 물어보거든요. 친구들의, 야, 너네 마셜로. 네. 너 괜찮니? 라며. 그럼 이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내가 아는 정치 영어는 프레시던트밖에 없는 데가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죠. 그럼 거기다 그 뒤에 욕 붙이고 끝 말고 네. 긴 문장으로. 그래서 요새 AI 영어 공부도 많이 쓰시는데 네. 그래서 전화 영어는 이제 뭐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AI가 편하죠. 이제 틀려도 뭐 욕하지 않는 것 같고 물론 네. 선생님도 욕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도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네, 그렇지 않지만 네. 하지만 왠지 사람 앞에서만 부끄럽고 그런 한국인의 마인드가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합이 맞는 좋은 선생님과 함께 자유도 높은 대화를 해보면 왜 이제서야 전화 영어를 했을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모닝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지 못한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네요?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두뇌 풀가동을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연습이 된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프리토킹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럼 프리토킹 하면 대체로 주제가 이제 좀 서로 라포가 쌓여야 되니까 너는 뭐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니? 그렇습니다. 너는 뭐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무엇이니? 라는 사실상의 카운셀링. 네. 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그런 퍼스널한 질문이 싫다면은 하지 않을게라고 또 미리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네. 비즈니스 영어만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AI는 못 해준다는 겁니다. 네,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과정은 퍼펙트 25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네. 이런 디테일한 걸 따져주셔야 되니까요. 사장님이 직접 학생으로 위장을 하셔서 복잡한 테스트를 거쳐서 선생님을 채용합니다. 정규직 선생님들입니다. 네, 11개의 과목들 중에 5가지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커리큘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기사 읽기도 하나 넣어놨는데 네. 좋아요. 생각보다. 당연합니다. 네, 제가 만드는 문장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잘 만들어진 논리적인 문장을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서 제가 직접 읽어보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이티브 아닌 사람들 중에 저는 제일 문턱 높고 힘든 게 저널리즘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사 읽는 건 아직도 힘들거든요. 네, 네.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멈춰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친절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합니다. 동정업계가 악플을 달고 싶게 만드는 저렴한 가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제가 보장드립니다. 저 알아보고 선택한 거거든요. 깜짝 놀랄만합니다. 왜 아직도 퍼펙트 25에 전화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3월이 되어가는데 이건 1, 2월에 시작하지 않으시면 이제 또 미뤄지신다고요. 그렇습니다. perfect25.com입니다. 최근에는 LA에서 태어나셨다는 분이 한국에 오신 지 10년 돼가지고 네. 퍼펙트25에 등록했다는 그냥 친구가 필요하셨던 거 아니에요? 빨리 까먹나 봐요 또. 네. 맞아요. 또 그것도 큰 것 같아요. 하지 않으면 빨리 줄더라고요. 언어는. 네. 습관이 중요합니다. 광고였습니다. 정재훈 약사는 불어권에 사셨습니까? 영어권에 사셨습니까? 전 영어권이요. 불어 힘들죠? 불어 제가 한번 배워봤는데. 네. 네. 캐나다 불어. 저 한국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네. 캐나다 불어는 아니었는데. 프랑스 불어. 네. 뭐 캐나다 불어나 프랑스 불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발음 자체가 잘 안 되고. 그쵸. 근데 이제 뭐 공부나 일 때문에 그 불어권 사람들과 친해질 일도 있으셨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많이 만났죠. 영어 불어 다 할 줄 아는 사람들. 네. 근데 그냥 부러울 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네. 저는 그런 멀티링규얼의 피로함에 대해서 때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실상 저는 그냥 한 가지 언어만 써도 평생 써도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정재훈 역사처럼 멀티링규얼을 많이 만나고 본인도 그런 사람들은 늘 토로합니다. 결국 내가 아는 언어가 없는 것 같다. 네. 이제 가시는 클럽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그래도 배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영단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울트라예요? 어감 참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하이퍼도 있을 거고, 네. 더블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드래곤볼처럼 인플레 온단 말이에요. 드래곤볼처럼. 네. 초사이어 가공푸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도 가공식품 혹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앞에 갑자기 인문학적인 이야기로 틀었었습니다. 우리가 광고 직전에. 재미없는 이야기 안 팔린다. 그리고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잘 팔리는 극우의 광장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렇죠. 야 어쨌든 부정선거라고 한 다음에 모든 재미있는 거짓말을 막 털어놔요. 믿는 자에겐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미의 자판기라고 하죠. 거짓입니다만. 맞아요. 네. 그렇게 딱 그 각을 세워야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전에 이제 뭐 지방, 뭐 설탕,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는 기억나시죠? 글루텐. 맞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씩 시비를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너 중국 출신이야 이러면서. 네. 그다음 또 한때 또 액상과당, 고과당. 네. 근데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식품업계에서도 대응하기 되게 쉬운 게 지방이 저기다. 그러면 저지방입니다. 넣는 재료를 줄이면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네. 이게 왜 히트를 치는 거냐면 지방을 적으로 보는 거는 식품업계에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게 그럼 저지방이라고만 써놓으면 어떻게 쓰든지 먹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팔리게 되는 그렇죠. 똑같은 음식이어도. 딱 사러 갔다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저지방이라고 써 있어. 그게 요즘 저도 정확히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요즘 관련해서 소주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슈가 프리라고 썼는데 언제 설탕 넣었다 그러냐.
근데 굳이 써가지고 광고도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더 사는 거예요 또. 맞아요. 술 먹을 구실 더 만들고. 네. 그럼 이 트렌드는 쓸모없는 발언일지라도 업계에 도움이 돼요. 맞아요. 사람들 몸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아.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식이에요. 꿀을 파는데 글루텐 프리라고 써 있어. 그러면 원래 꿀에 글루텐이 꿀을 뭐 밀가루로 만들어요? 그건 이 얘기 아니야. 헌법 연구관 국적 확인해봐야 된다고. 공무원 뽑을 때 국적 확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이에 몰래 국적을 바꿨으면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제조 과정을 잘 모르는 거죠. 꿀은 글루텐 프리. 꿀의 제조 과정도 공무원의 제조 과정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아이스크림 사러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이제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에 여기에 무슨 뭐 유화제가 안 들어있다. 뭐 증점제가 안 들어있다, 뭐 셀룰로즈 검이 안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써놓으면 초가공 식품만 너무 악마화를 해버리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이게 좋은 아이스크림이네 하고 사서 먹는 거야. 이것도 논리학적 문제군요. 네. 한 가지를 피하라고 했더니 나머지들을 안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정식품이 이런 거 잘 만들잖아요. 그 환자용 영양식. 네. 영양 케어 팩의 그 원재료명을 쭉 보고 있거든요. 대두 추출액, 저당, 정제수, 대두유, 구연산칼륨, 구연산삼 나트륨, 염화칼륨, 영양강화제, 혼합제제는 다양한 것들. 설탕, 황산동, 비타민 E, 엽산, 산화규소, 가공유지, 구연산삼 나트륨, 비타민 K1, 비오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장사할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나쁘다고 하면 돼요. 이 중에 하나를 나쁘다고 하기 위해서 구연산 칼륨을 많이 먹은 사람이 죽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연산 칼륨 없음 트렌드 장사로 또 한 1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노구연산 칼륨으로 포장지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몸은 달라지지 않아요. 누가 비만으로 죽어요? 많이 먹은 사람 순서대로. 그것도 안 바뀐다고. 그냥 이제 진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마트에서 장 보다 보면은 저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묵에 구연삼산 칼륨이 안 들어있대. 써 있어. 구연산 칼륨이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가 안 들어, 뭐가 안 들어 몰라요. 갔는데 갑자기 포장에 그게 써 있어. 이게 뭐지? 근데 같은 회사에서 들어간 것도 팔어. 예를 들면. 맞아요. 오리지널은 늘 있죠. 이게 뭐지? 근데 왠지 안 들어간 게 더 좋아 보이고 안 들어간 게 좀 더 비싸요 보통. 맞아요. 그럼 이제 그거 사들고 오거든요. 근데 못 살 만큼 비싸진 않잖아요.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봤자 몇백 원 차이니까. 맞아요. 내가 이거 내 몸을 위해 이것도 못해 이러고 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한나라당 로고가 그냥 희응해서 앞에 뉴가 쓴 데가 있었어요. 뉴 한나라당으로 바뀐 거였거든요. 그럼요. 네. 딱 그거야, 딱 그거. 그리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케빈 홀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 같은 분들이 굉장히 이거 좌절감이 느껴진다. 실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제대로 된 연구를 해도 사람들의 화제를 끌지 못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좀 덜 찐다.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서 초가공 식품이 왜 나쁠까요? 많이 먹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장내 세균이 균형이 깨지고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구나. 저게 저렇게 인상 쓰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갑자기 자연 상태의 사람한테 너무 많은 칼로리를 밀어 넣으면 나쁜 일이 생기지. 그렇죠. 근데 그걸 인상 쓰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죠. 앉아라고 얘기하면 도망간다고. 나가 뒤져 이러면 다 따라오고 강아지가. 그렇죠. 인상 쓰고 말하면 재미있어요. 맞아요. 그 톤으로 말하잖아요. 나가 뒤져? 이렇게 산책 갈까? 톤으로. 그럼 막 엎드리고 굴러요. 정확히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이게 들어가줘야지 되는 거다 보니까 연구도 자꾸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예. 연구도 잘 팔리는 거랑 큰 관련이 있겠죠. 연구비 앞에 장사는 없으니까. 네,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탕을 먹고 싶은 마음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덜 가공된 설탕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덜 가공된 설탕이니까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죄 진짜 면죄부 장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네. 그 라면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뭔가의 성분 때문에 네. 저한테 치명적인 영향이 네. 오고 이런 그래서 제가 종양이 생기고. 네.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런 분들은 사람이 또 이유가 궁금하니까 본인 나름대로 이런저런 걸 찾으려는 맞아요, 경향이 맞아요. 있는데 사실 그런 거죠. 사실 그분들이 뭐 가공식품을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뭐 햄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질환이 발생을 할 그런 확률상의 위험이 뭐 예를 들면 담배 피거나 술 마시거나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네. 평상시에 제일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아이스크림을 예를 들어서 뭐 먹으러 갔다 했을 때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가공이 된 건지 야 이거는 뭐 꿀하고 생크림하고 뭐 이런 걸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야. 글루텐프리야? 그건 글루텐프리야. 그건 유통이 안 될 텐데. 네.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해서 드셔도 더 많이 드시면 초가공 식품으로 분류된 거를 적게 드시는 것보다 오히려 네. 더 살쪄요. 이거 도시데이터 연구소랑 일맥상통한 지점이 있네요. 일단 저널리즘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쓴다. 맞아요. 재미있게 쓰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죠. 우린 숫자 뒤에 숨으려고 한다. 맞습니다. 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일랜드인이 네. 5,000cc의 맥주를 마신다. 중국인한테 뭐 그런 독한 술을 먹냐고. 한 잔 마셨는데. 그죠. 그 아일랜드 사람이 먼저 죽을 겁니다. 숫자 뒤에 숨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무슨 합리적인 추론 이런 거는 되게 근대 현대 개념이고 인간이란 동물은 네, 그 원칙을 지키고는 못 삽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런 뭐 신념이나 가치 체계 같은 건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으로만 해서 설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분명히. 오리 박사님, 홀리 박사님 그분의 좌절을 이해하겠는 게 예로부터 아마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학자들은 이 재미 앞에 무릎 꿇는 좌절의 경험을 다들 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예. 인류 학자들이 얘기하는 접촉 오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이저 경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퀴벌레가 있어요. 네. 바퀴벌레 무균이에요. 자 설명을 했죠. 제가 무균이라고. 네, 무균 바퀴벌레. 무균 바퀴벌레요. 실험실에서. 네. 근데 그 바퀴벌레가 와가지고 뭐 두 분 마시려고 물 있는데 거기다가 콕 찌르고 갔어요. 그 마실 수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네, 원칙적으로 문제 없는데 마실 거냐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99명은 안 먹겠죠. 안 마시죠. 저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바퀴벌레의 더러운 속성은 실험실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을 거고 그다음에 콕 한번 찍는 과정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결한 속성이 물로 갔다. 접촉 한 번으로 오염이 됐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게 사실은 합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식품에 관한 한 그런 식의 어떤 문화가 진짜 오래됐고 우리 심리에 그냥 딱 들어있어요. 이런 실험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균실에 있는 바퀴벌레는 청정 바퀴벌레인데 걔가 오염이 됐으려고 믿는다면 실제로 가장 그 귀납 촉추리는 방금 실험실에 들어온 내가 제일 더럽거든요. 그죠. 그럼 내가 바퀴벌레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 무례한 인간은. 맞아요. 내가 입된 음료수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바퀴벌레가 오염된 거죠, 사실은. 근데 본능 속에는 나를 지배하는 레토릭들이 있으니까. 벌레는 이런 존재고 바퀴벌레는 이래서 혐오스럽고 실제로 도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게다가 또 내가 더럽다는 또 빼야죠. 예.
이건 다 그냥 동물적인 두려움이 섞여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지 과학적인 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인간의 심리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초가공 식품에 대한 거는. 근데 사실 이게 초가공 식품이 그래서 저도 듣다 보면 그렇진 않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요즘에 마트 가서 장 볼 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뭔가를 고를 때 거기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여전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음식을 뭐 식재료를 사가지고 식생활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게 좋은 영향만 될 수는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되고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하는 건 맞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이제 이거 안 들어있다, 저거 안 들어있다, 가공 안 돼 있다 하다 보면.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가공도가 높은 그런 식품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대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운동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걔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게 좋겠어. 이런 것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좌파적 믿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이제 저처럼 이야기하는 선생님이나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정치 색깔이 좌파예요. 얘네들이 코카콜라 못 먹게 했어요. 미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해외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가공식품 먹어도 돼 하는 쪽이고 먹으면 안 돼 하는 쪽이 좌파거든요. 해외는. 우리나라는 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8, 90년대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더러 만나긴 했어요. 칼로리는 미국 자본주의의 선물이다. 조심해라 라고 막 말하고. 진짜 그 떡도 미국에서 만든 거냐? 떡볶이도? 그렇죠. 뭐 그 자파기에 뭐 코카콜라 빼야 된다 이런 운동 다 미국 좌파 단체에서 하고 학교에 뭐 금방 얼마 안에서는 팔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뭐 콜라 마시고 맨날 뭐 라면에 빵에 과자에 소세지에 이게 그럼 좋으냐? 좋진 않아요. 좋진 않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진 않고 일단은 근데 이제 그게 좋지 않은 이유가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초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뭔가의 성분 때문에 그렇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가공이 많이 돼서 그렇다. 뭐 예를 들면 이거를 가지고 그냥 먹으면 될 거를 뭐 가공을 해서 뭐 다른 거 막 넣어서 그렇다. 뭐 거기에 들어간 무슨 유화제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식의 좀 솔깃한 이야기들은 근거가 아주 0이라고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상당히 큰 차이가 아니라 작은 차이다. 그러면 초가공 식품 먹었을 때 제일 큰 차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먹어서 그렇다. 라면을 먹어서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라면을 네가 일주일에 한 3번 넘게는 먹으니까 그런 거야가 되는 거죠. 3번 넘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먹을 때 2개씩 먹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초가공 식품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과자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고 한 봉지를 다 먹게 설계가 돼 있고 뭐 라면도 한 봉지가 아니라 2봉지를 먹어야지 맛있게 설계가 돼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못되게 만든 건데 정재훈 너는 뭔데 그런 애들을 옹호를 하느냐 또 이런 댓글이 또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믿음의 일관성 하나를 우리가 오늘 되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이 믿음들은요. 한 가지 매력이 있어요. 분명한. 내 탓을 안 하게 도와줍니다. 맞아요. 예. 그 저도 이 초가공 식품에 대해서 하나의 가장 진했던 경험이 한 20몇 년 전에 아이돌 연습생 하던 친구였는데 사무실 냉장고에서 라면 반 개를 봤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밤에 술 먹다가 집에 가서 술을 더 먹다가 찾다가 부셔가지고 2개를 부셨는데 반 개 남은 그런 건데 얘는 이제 라면을 너무 먹고 싶은데 일주일에 자기가 먹는 양이 라면 반 개인 거야. 끓여 먹는 양이. 예. 그때 보고 배웠죠.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나 자신의 탓을 하긴 싫은 거예요. 2개를 집어먹은. 예. 간식으로 드실 때만 그렇고 밥 대신에 드실 때는 한 개 다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이돌 연습생이니까. 네. 예. 아이돌 연습생은 반 개죠. 네. 그렇죠. 반 개도 사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가공 식품 먹을 때 양 조절이 어려운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맞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실 때
양만 그러니까 그 뭐 이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내가 양껏 먹으려다 보면 이거 양 조절 실패를 한다. 그래서 좀 양을 조절하자라는 생각으로 드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공이 덜 된 아이스크림, 가공이 더 된 아이스크림, 가공이 더 된 걸 먹으면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더 해롭고 그 차이는 거의 크지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양 조절을 못하면 한 숟갈 더 먹은 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비만이 되거나 과체중이 되거나 아니면 몸에 부담이 가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게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시원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근데 돈을 가장 많이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저도 실제 효과는 언제나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하다고 여겨지고 칼로리가 적다고 생각되는 음식점에 가서 거기에 있는 메뉴를 나 배부를 때까지 먹었을 때 차이는 없었어요. 결국은 엄청난 칼로리 폭탄이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페이보릿을 먹어도 2숟가락 남길 때 훨씬 효과를 봤어요. 저는 제 평생에 늘 그걸로 효과를 보긴 했어요. 제가 틀렸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맞다는 게 간접적으로 또 증명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네. 임상시험이 있잖아요. 임상시험이라기보다 실제 약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런 신약 비만 치료제. 네. 위고비. 네, 위고비라든지 뭐 오젠픽, 젯바운드라든지 당뇨약으로는 오젠픽 뭐 이런 것들. 그런 약을 쓰게 되면 그 약을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햄버거를 안 먹거나 원래 피자 먹던 사람이 피자를 안 먹거나 이런 일은 거의 안 생깁니다. 그대로 먹어요. 마지막 몇 바이트를 못하게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양이 대폭 줄죠. 아예 안 먹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 햄버거 하나 먹고 나가지고 네. 나가자마자 또 밀크쉐이크 하나 때려야지 되는 사람이 햄버거 하나 먹고 제로콜라로 끝나요. 예를 들면 피자를 한 반판에서 아니면 거의 한 판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2조각 먹고 배가 불러요. 그런데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 그렇구나.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양이구나.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인의 책임까지 지워요. 맞아요. 네가 한 숟갈을 더 먹어서 그런 거야. 네. 근데 정말 아무리 해봐도 생각해봐도 본인도 책임 일정 부분 지지 않으면 이건 못 벗어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건조를 보고 말했던 그 언니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라면을 많이 먹어서 그래. 예, 라면은 빼도 돼요. 예. 아닌가? 의전이 틀렸나? 틀렸구나. 라면이든 햄이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집에 엄마가 야, 가공식품 보면 나쁜 거다 라든지 아니면 뭐 언니나 아니면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제가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뭐 케빈 올이 2019년에 연구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못된 걸 가지고 왔네 이런 소리는 듣지. 핑계 대지 마라고 하겠죠. 어디서 못된 걸. 말 많으면 공산당. 네. 사실 결론은 그래서 내가 이거 한 입만 먹을게 약간로 가는 건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내디디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게 합리적으로 또는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정치적으로도 쏠림 현상 계속되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음악을 들을 때, 투표를 할 때 다 다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어떤 준거를 가지고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걸 테니까 제가 막 이렇게 투표할 때는 엄청난 합리적인 사람이 됐다가 식당 밥 먹을 때는 그렇죠. 아니고. 밥 먹을 때는 갑자기 막 네. 밥 먹을 때는 종교적인 또는 뭐 이런 그런 과거의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막 홍동백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이제 이게 11년째인데 이거 11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날 불러주지? 제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네. 그래도 그 날씨 나와서 이 얘기를 네.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직 희망은 있다. 근데 다만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지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약간 좀
아직도 남는 숙제인 것 같아요. 잘 안 될 건데. 네. 저 이제 정재훈 역사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어디에서 점점 더 흥미를 느끼는지 일관성을 좀 찾아가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와가지고 정재훈 역사 드리는 말씀을 다 듣고 기억하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정재훈 역사도 말하고 까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 뭐 한 봉지인데 다 먹었지 어쩌란 말이야. 그게 농심 탓이지 내 탓인가? 라고 생각하는 마음 편한. 우린 또 그렇게 다시 맞아요. 일상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 삶이 영원히 어떤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감각은 어디서 오는가. 연구원들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스터마인드가 아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현대사회에서 자본만큼은 그 원리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가프리 쓰고 글루텐프리 써서 장사를 하죠. 맞아요. 예, 자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기전은 정확히 뭘까? 매번 표현형도 다른데. 심지어 뺐는데 더 비싸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약간 문과가 이과에게 승리하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맞아요. 그 소비자 보호원에서 한 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 저지방 우유가 더 비싸냐. 지방 빼서 딴 데 갖다 썼으면 더 싸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예. 하입을 막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지방 우유라 그러면은 그게 어디에 좋은지 몰라도 더 사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다 아십니다만은. 맞아요. 그 심리는 뭐지? 애매하죠. 이건 나중에 이 고민을 오래 해보신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치를 고민하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거 다 가짜인데 왜 지지하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심지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궁금증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정재훈 약사의 시간은. 네. 그래도 난 그냥 이렇게 살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고. 그렇죠. 네, 그거를 또 뭐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건데. 네, 비난할 수 없죠.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런 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고 이게 그러면 저 말이 맞나? 하고 한번 따져보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 더 자유롭고 즐겁긴 해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불필요하게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는 내가 하면서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 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여기 나와가지고 가공식품 더 많이 드세요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적당히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도 아니고. 그렇죠. 네. 적당히 조절하고 너무 많이 안 드시면 그러면은 충분히. 저도 사실 요즘에 라면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애정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한 어떤 죄책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압박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살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다른 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특히 뭐 모르겠지만 저는 주변에 그런 거에 압박을 많이 느낀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이건 뭐 젠더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나 잘못 먹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후폭풍으로 다른 곳에서 사고를 친다거나 다른 걸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가씨라 불리는 또래들이 네. 전 세계에 걸쳐 특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이런 사업에 제일 영향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네. 주요 고객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이걸 유일한 돌파구로 생각하고 뭐 그 관리에 몰두하는 경우도 좀 봤었고 저는. 근데 저는 기왕에 이제 20대까지 와서 관리에 몰두하는 수준이 됐으면 네. 그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되긴 되거든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즐거움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재훈 약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설탕 없댔는데 원래 없지 않을까? 없으면 뭐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예. 굶어 죽는 아이들한테 이걸 주면 아무 도움도 안 되겠네? 라든가 다양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데 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약간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네. 복잡한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거를 좀 복잡한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일 겁니다. 네. 따뜻해지면 정재훈 역사 다시 만나뵙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더 어렵나요? 네. 사법 PK 시간으로 돌아오다. 법조문을 읽겠고요. 평일에. 네. 저희는 꾸준히 재미없는 거를 재미없게 보는 법을 말하고 있고요. 주말에 서울 데이터 연구소 시간에는 더 어려운 강서구 지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역사와 함께 불러가죠. 그것은 알기 싫다. 588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